광활루는 호남의 대표적인 누각이자 전북 남원의 랜드마크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랑방, 누정이었던 광활루는 한시가 적힌 수많은 현판이 걸려있는데요. 사대부들의 한시가 즐비한 가운데 기생이 쓴 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광활루에 걸린 기생의 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고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 서정화입니다. 네, 자, 교수님과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광활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광활루에는 뭐 이거 요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춘향관도 있고, 아, 그렇죠. 새로 생겼죠. 네, 춘향사당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월매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림도 걸려 있고. 네, 그렇죠. 논란이 좀 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춘향이를 빼놓고 이제 광활루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춘향이 얘기는 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광활루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요. 이정훈 교수님께서 이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춘향이를 빼놓고 광활루 이야기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춘향이를 얘기하지 않으려면 네. 춘향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가면 됩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면 춘향이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그러면 어떤 시대일까요? 네, 일단 조선 전기로 갑니다. 네. 네. 그 제가 문제를 하나 낼까요? 그 조선의 정승, 재상, 네. 뭐 또한 청백리, 네. 뭐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승. 그렇죠. 정승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정승은 사실 황희정승밖에 없는데. 네, 정답입니다. 아,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다행이다. 네. 아는 광활루는 그 황희정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근데 황희정승 들어가기 전에 광활루를 조금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활루는 이제 정면이 5칸이고 측면이 4칸. 맞습니다. 이제는 뭐 청취자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렇게 하면 20칸. 그렇죠. 5 곱하기 4. 네. 그 1963년에 이제 보물로 지정됐고 2008년에는 야, 광활루만 예쁜 게 아니야. 주변에도 다 예쁘지 않니? 맞아. 그래서 그 광활루에다가 정원 원자를 붙여서 지금은 이제 광활루원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네, 광활루는 뭐 아시다시피 호남 제1루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예부터 이제 수많은 시인들이 방문해가지고 주옥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활루의 원래 이름은 광활루가 아니었습니다. 광활루의 원래 이름이 광활루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죠? 네, 아까 그 소개했던 그 황희정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네, 황희정승이 그 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의 큰형이죠. 그 양녕대군이 폐위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삽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파주 지방이죠. 거기에 교화라고 있는데 거기에 유배되었다가 남원으로 안치됩니다. 요 안치는 그 위리 안치하고는 달라요. 조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네. 황희가 그래서 남원에서 한 5년 정도 여기 삽니다. 그랬구나. 남원 그 황희가 장수왕씨잖아요. 그 고향이 여기 가까워요. 선조들이 장수왕이에요? 네, 장수왕씨입니다. 네. 그 선조 중에 황감평이라는 분이 그래서 남원에서 조그만한 그 누정을 짓고 살았는데 학생들 가르쳤겠죠. 그 황희가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조그만한 누정을 짓고 그때 이름을 넓을광통화를 통해서 광통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광통 이름이 크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서울에 가면 거기 종로하고 남대문을 연결하는 그 천인데 그게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에서 가장 큰 다리가 광통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국 초기잖아요. 황희 이때만 해도. 네네. 그래서 조선의 문화와 교화를 남원에서도 크게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그러니까 넓을 광이잖아요. 그렇죠. 넓게 통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배되어
유배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한나라의 재상이니까 그런 어떤 포부를 담아서 광통루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광통루라는 이름이 네. 원래 이름이었고. 네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지금 그때 이제 광통루가 지금의 광활루하고 완전히 이제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또 아니에요? 네. 어허. 왜냐하면 이게 나무로 지은 건물들이 예. 이게 한 500년 이상 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아, 맞네. 네네네. 네. 그 이제 황해가 이제 어쨌든 5년 뒤에 남원을 떠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광통루도 이제 퇴락하기 시작하고, 음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엄청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죠. 네. 그런데 이제 광해가 떠나고 나서 이제 1434년인가요? 남원부사 민여공이라는 분이 네. 광통루를 증축합니다. 조금 더 키우죠. 어. 그 3년 뒤에 또 남원부사 유지래라는 사람이 단청을 입혀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황해가 지은 광통루를 왜 남원부사들이 증축하거나 단청을 칠했을까요? 이게 정자의 소속이 관청으로 바뀐 게 아닌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사들이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 관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조금 더 타당해 보이네요. 네네네. 네. 자, 좀 전에 광활루의 원래 이름이 광통루였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광활루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요게 광통루는 아까 이제 넓고 크다라고 했는데 예. 광한이라고 하면 광한은 넓을 광 찰 한자입니다. 맞아요. 예, 지금도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름이 원래 중국 당나라 때 양귀비와 이 로맨스가 유명했던 당나라 현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설에 8월 보름날에 달속을 놀러 갔어요. 근데 큰 어쨌든 저택을 봤는데 거기에 광한청허지부라는 문패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광한을 딱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한은 달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이 지상세계가 아니라 천상세계. 아,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예. 광활루라고 이제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은 네. 오늘 이름이 조금 많이 나올 텐데 정인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광통루를 수리하고 한 7년쯤 뒤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도도 순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하면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도지사를 한꺼번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와. 엄청난 권력이죠. 네. 근데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인지라는 분은 세종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천문, 음악에 통달했고요. 예. 집현전에 근무했다면 한글. 그렇죠. 세종이 한글 창제할 때도 많이 훈민정음. 도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광활리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죠. 이게 황희의 아들이 황수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놨어요.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갑자년에 이 누대에 올라 참미하고는 광활루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이제 광활루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황희정 승이 아직 살아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름을 이렇게 좀 재상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아직 선배가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도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인지가 이제 광활루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네. 이제 개인의 정자가 아니라 남원부 소속의 관청에 딸린 누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능했지 않았나. 사적인 자리인데 그러면 허락도 받아야 될 텐데.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이름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은 요즘 말로 아이덴티티 아니면 그렇죠. 컨셉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싹 바꾸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광통이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평성대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개국 초기였기 때문이고 이제는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화는 천상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남원이 지금 보면 동쪽에는 지리산이 있고 남쪽에는 요천, 그다음에 서남쪽에는 들판, 북쪽에는 뭐 교룡산성, 그리고 있네. 서쪽에는 그렇죠. 네. 만복사라는 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정인지가 여기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때도 진짜 좋았나 보다. 네, 그러니까 유토피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물론 과장도 좀 있어요. 그래서 광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이름 바꾸잖아요. 네. 한자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개명하고. 네, 왜 지명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운명 같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어땠습니까? 그 전에도 뭐 유명했었으니까 일단 황이라는 어쨌든 이름 값을 하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정인지가 컨셉 변경을 하고 나서는 대박을 칩니다, 요즘 말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말할 건데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좀 길지만 해볼게요. 네. 눌제 양성지, 저헌 이석형, 보환제 신숙주, 신숙주. 들어봤죠? 예. 사가정 서거정, 사숙제 강희맹, 전필제 김종직, 매월당 김시습. 김시습. 네. 그렇죠. 지금도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분들은 네. 정말 내로란 문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와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서거정이란 분이 예.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남쪽 지방의 제1루, 제일 가는 누각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니까 이제 광활로 위상은 네. 전국이 다 공인하는 그렇게 됐던 정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한다고 광활루, 뭐 천상의 세계가 되지 않을 텐데요. 천상의 세계와 관련된 뭐 건물이나 이런 표지석 정도가 있어야 그것이 더욱더 활발하게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보여야죠. 네. 눈에 보여야 되니까. 뭐 인증이라도 좀 있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인지가 이제 어쨌든 상상했던 천상의 세계를 요 지상에서 실제로 딱 구현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네. 너무나도 유명한 송강정철입니다. 어허. 송강정철이 여기 관찰소로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남원 부사는 장의국이라는 분인데 예. 두 사람의 근무 연한이 한 1년 정도 겹쳐요. 그러니까 정철이 설계를 하고 장욱이 실물 담당해서 완성을 하는 것 같거든요. 남원의 옛날 이름이 용성입니다. 그 용성의 어쨌든 그 읍지라고 하죠. 그게 네. 이제 용성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철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남원 역사서에 기록된 정철의 행적 우리 교수님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광활로 앞의 연못은 지금처럼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철은 요천의 물줄기를 동쪽에서 끌어들여 광활로 앞에 자그마한 호수를 만들고 다시 서쪽으로 빠져나가 요천과 합류하게 하였다. 돌로 호수 둘레에 축대를 쌓은 다음 이 호수를 은하수로 간주하였다. 호수 가운데에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인 영주, 봉래, 방장 세 개의 섬을 조성한다. 세 섬을 만든 뒤 한 섬에는 백일홍을 심고 또 한 섬에는 대나무를 심고 다른 한 섬에는 연정이라는 정자를 세웠으며 호수에는 연꽃을 가득 심었다. 말만 들어도 참 그림 그려지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아까 장의국이라는 남원 부사가 있었다 그랬죠. 예. 이분이 이제 그 광활로를 짓습니다. 다시 크게. 네. 그리고 은하수를 상징하면 네. 은하수를 건널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다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오작교? 그렇죠. 광활로의 가장 유명한 오작교를 오작교. 그래서 이게 정철과 장의국이 합작품인 거죠. 아하. 근데 이제 또 천상의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오작교 건널 때 직녀잖아요. 예. 그 직녀의 배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개는 거를 지기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보이는데 호수 남쪽 바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삼신산은 전설의 섬인데 얘네들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떠돌아다닙니다. 네. 그런데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자라예요. 어허. 그러니까 전설이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상징하는 게 광활로 앞을 보면 네. 그 거북이 아닙니다. 자라입니다. 자라가 있고 자라돌 이렇게 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호수에 보면 유심히 보면 거기 배가 한 척이 있어요. 네. 그게 은하수를 운행하는 조각배 상한사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네네.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네네. 다시 보게 되네요. 광활루.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활루 정철과 장의국이 만든 그 광활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오늘 계속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네. 네, 아닙니다. 좀 무너졌구나. 네. 이번엔 무너진 건 아니고요.
한 10여 년 정도는 이렇게 천상의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네. 정유재란 아하. 1597년 네, 완전히 불탑니다. 와. 완전히 싹. 그리고 이제 그래도 빨리 복원을 하기는 해요. 네. 2년 뒤에 이제 부사 원신의 한 분이 누가 그걸 만들긴 했는데 네. 규모가 예전 같지 않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안타까워하다가 네. 이제 부사 신감이라는 분이 네. 한 30년쯤 뒤에 음. 광활루를 대대적으로 고쳐 짓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이후로 이제 1855년에 한번 중수되고 또 1881년 크게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기본적인 골격은 1626년에 만든 겁니다. 네네. 광활루에서 시외를 열었다. 옛날 사람들은 시외를 어떻게 열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 1578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인데 네. 시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전에 한풍날 때 그 황진이 무덤에 네. 그 술 들고 가서 제사 지낸 어. 그 호골라마 네, 풍류를 아는 사람. 그렇죠. 네. 네. 그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요. 네, 백호 임재라고 이게 나주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남원분이고 나주 네. 임씨고 네. 그 남원 부사로 있던 그 손여성이라는 사람이 그 임재, 백광훈, 이달, 양대박, 대박인데 이분 욕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모이는 게 네.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어허. 왜 모였냐? 네. 자, 이게 손여성이 이제 임재 때문에 이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임재가 이제 문과에 그러니까 지금 고시 패스한 겁니다. 네. 문과에 급제해서 아빠가 제주 목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서울에 이제 관직 받으러 가기 전에. 네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갔다가 나주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한 닷새쯤 있다가 3월 8일 날 네. 서울로 출발하는데 네. 출발하면서 광활로에 들렀어요. 이제 고시 이제 패스한 친구가 야 우리 다 모이자 성별함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들이 며칠 동안 여기서 시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은 아까 그 남원의 옛날 이름이 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수창은 창수집은 이제 창수는 주고받았는데 용성 창수집이라는 시집을 엮습니다. 거기서 시를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29수 정도의 시를 모으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임재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주로 시외인 거죠. 예, 선인들은 이렇게 놀았구나. 뭔가 되게 멋있고 풍류가 있다. 우리는 막 노래방 가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시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 한때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네. 그 노래방에서 음. 노래 부르는 거 녹음해서 테이프도 주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좀 치중에 불러서 음정 박자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랑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교수님? 아니 흥은 다 비슷해요. 그런가? 네. 예. 그 임재 그 에피소드 외에도 네. 수많은 시들이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지어진 시를 이제 시판에 새겨가지고 네. 그 위에다 거는데 그 시판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생의 시 두 수가 딱 새겨진 시판이 있습니다. 기생의 시가 광활루에 있어요? 이거 되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약간 흔한 일인가요? 글쎄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걸 조사하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다른 논문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그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잔치를 열면 네. 귀생이 실제로 노래하고 춤도 만들 수 추고 있죠. 예, 네. 한시도 짓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색에서 걸어두는 경우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판에다가 그 사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수를 지은 사람은 연옥과 봉선이라는 기생입니다. 그냥 성은 없는 것 같아요, 기생들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이 아리따운 시를 제가 좀 투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스키하게 이 아름다운 시를 허스키하게 소개하다니.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생 연옥 예상우이무 추고 나서 홀로 광활루에 기대니 오작교 밝은 달빛이 가을날 주렴에 가득일세 이몸이야 성춘향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나 이몽룡을 만나지 못했으니 절로 시름겨워라. 이게 이제 연호.
그 다음 시는 제가 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난세 타고 밤늦게 광활루에 들어가니 12층계 붉은 사다리 끝머리에 있네. 원컨대 옥황상제 조서를 받아서 인간 세상의 이별 슬픔을 막고 팔아. 봉선. 네. 아주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데요. 욕심 생기더라고요. 네. 자, 광활루에 걸린 기생 연옥애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인지 기록은 돼 있나요? 글쎄요, 지금 여기 이름자만 있어서 네.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시가, 시에는 왜 운자, 요즘 말로 라임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루, 추, 수, 뭐 이렇게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현판에 그 나란히 이렇게 새겨 놓은 거 보면 아마도 동시대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 근데 거기 연옥애 씨에 네. 춘향과 이도령이 나오잖아요. 나는 춘향인데 네네. 춘향이 절개를 짓고 싶은데 야 이도령 같이 멋있는 남자 못 봤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춘향전이 18세기 이후에 등장하니까요. 네. 두 사람은 적어도 18세기 이후의 인물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중에 봉선이라는 분은 일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춘향 사당을 건립할 때 네. 그때 이거 의견을 발의하고 성금을 기탁한 최봉선이라는 실제 기생이 있었습니다. 1931년에. 그래서 이분이 아닐까. 그러면은 거의 근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이제 광활루가 왜 아까 컨셉 변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선이 사는 그 천상의 세계고, 그렇죠. 둘째가 그 유명한 이제 네. 춘향과 몽룡의 몽룡. 사랑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컨셉이 확 바뀌네요. 그렇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연옥과 봉선의 시는 사실은 이 사랑과 이별을 또 이야기하면서도 네. 광활루의 두 컨셉 다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연옥은 이제 춘향과 몽룡을 끌어들이잖아요. 네. 자기도 이제 춘향처럼 순정을 바치고 싶고 절개까지 뭐 이제 지키고 싶다 이런 게 나오는데 네네. 봉선의 신을 보면 신선의 세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신 옥황상제의 힘을 빌어서 우리 인간 세상의 이별 슬픔을 좀 막아보자. 이게 그러니까 더 약간 좀 고차원적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네. 다 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기생이 지은 한시가 광활루에 걸린 것도 신기하고 한시 안에 광활루 하면 떠오르는 춘향과 몽룡이 등장하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 사실은 누정에서 이제 창작하는 한시는 네. 남성 사대부의 전유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대부 특히 이제 지역의 명망가라고 한다면 유명한 누정을 실어 읊고 또 네. 그게 시판이 딱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 사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구나. 예. 그 누정에서 이제 열리는 시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대뿐만 아니라 기생들도 한시를 창작하는데 연옥과 봉선처럼 그 기생의 한시가 이 호남제일로 광활루에 걸리는 것은 흔치 않죠. 근데 남원에 좀 독특하게는 아까 그 남원의 읍지가 용성지라고 했는데 네. 연옥과 봉선의 선배 기생 중에 한 명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용성지에 실려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읍지에 저는 이것도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기생, 옛날 기생이라고 만 적혀 있고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선배. 네, 그 시가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 비단 짜다 말고 누각에 오르니 수정발 밖에 개수나무 꽃 폈구나. 견우가 떠나고서 소식이 없는지라 오작교 옆에서 밤마다 시름해 졌네. 이게 이제 옛날 기생이라고만 알려졌던 기생이 지은 시군요. 그렇죠. 네. 광활루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잖아요. 앞으로 광활루의 콘셉트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할까요? 저는 뭐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제시대 때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1931년도에 나온 신문인데, 네. 이때도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지금 말로 조금 풀어볼게요. 네. 이게, 합방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네. 이 기사에 나오니까. 그럼요. 네. 합방 후 일시 어떤 관청이 점유하여서 그 이후로는 풍마 우세, 바람이 갈고 비가 씻어내는 거죠. 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날에 예전의 위엄을 잃었다. 이를 애석히 여기는 이 지방 유지들이 발의하여서 2년의 세월과 5천여 원의 경비로 이에 증축이 되었으므로 오는 6월 1일을 기하여 일대 중수식을 거행하면 민중의 유원지로 개방된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이게 아까 모 관청인데 이게 법원에 지청이 됩니다. 전주 법원에 지청이 남원 지청이 생겨서 예. 그러니까 관공서였으니까 이 지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관광객들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던 그렇습니다. 근데 광활루가 이제 사실은 뭐 관아의 사또나 명문가의 뭐 자제들이 독차지하는 그런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개방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아까 그 기사에 보면 광활루는 민중의 유원지 요 말이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우리도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그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몽룡과 성춘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이미지는 완전히 확고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우리가 광활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황희, 정인지, 정철 등이 네. 추구했던 천상의 세계, 광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약해서 말하면 유토피아 지상 낙원 요런 거를 컨셉을 추구했던 것이다. 네. 요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학자랑 이야기하니까 참 좋다. 그리고 저 광활 네. 올라가면 네. 연옥과 봉선의 한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교수님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정보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고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